마음의 지도. 우리는 왜 생각에 흔들리는가?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흘러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들뜨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저 내 마음이라고 뭉뚱그려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분주한 일상 속 잠시나마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선물한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내면의 깊은 흐름을 함께 탐구하는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사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주관식 문제 답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항해로 증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마젤란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니니 절대로 콜럼버스라고 쓰지 마세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험 답 하나를 공짜로 얻었으니 다들 신나서 노트에 마젤란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첫 시간 선생님께서는 교실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은 굳어있고 손에는 큼지막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어깨를 푸시며 나직이 말씀하셨죠. 콜럼버스, 다 나와. 그러자 반 아이들의 절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쟤는 콜럼부스라고 써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외치셨죠. 콜럼부스도 나와. 여기저기서 비슷한 고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쟤는 미젤란이라고 썼는데요. 미젤란도 나와. 지금 와서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정의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마젤란이라는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이해하지 못했기에 결국 오답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동안 스승님께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바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 감정, 마음, 정신과 같은 단어들을 매일 사용하지만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나요? 그때 내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팠어 라고 말할 때 아팠던 것은 정말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이었을까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각각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자에게 밥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그 밥이 토끼의 풀과는 다른 고기인 것처럼 우리는 같은 단어 속 다른 의미를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대상을 6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바로 색깔, 소리, 향기, 맛, 감촉, 그리고 이름입니다. 이것을 6가지 티끌이라는 의미로 육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장미꽃 한 송이를 볼까요? 장미꽃은 붉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며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꽃잎을 맛본다면 어떤 맛이 느껴질 것이고 부드러운 감촉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집합을 장미꽃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비단 꽃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의자,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과 지옥조차도 이 6가지 요소, 육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우주 만물,
나를 둘러싼 모든 세상은 이 6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6가지 티끌에 이끌리며 살아갑니다. 눈앞의 모습에, 귓가의 소리에, 코끝의 냄새에, 혀끝의 맛에, 살갗의 감촉에, 그리고 세상이 붙여준 이름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기쁘게 하는 생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은 혼자 있을 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나와 세상, 즉 대상이 만났을 때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생각은 만남 이전에 없다가 만남과 동시에 홀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내 것일까요? 아니면 대상의 것일까요? 나에게서 나왔다고 하기엔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상에게서 나왔다고 하기엔 내가 잠들어 있거나 의식하지 않으면 역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나와 대상, 그 어느 한쪽에 온전히 속한 것이 아니라 둘의 만남이라는 조건 속에서만 잠시 피어나는 불꽃과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생각은 일어나는 그 즉시 찰나의 순간에 과거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에 잠 못 이루었는데 생각이 바로 사라진다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이네, 어떡하지? 라는 고민에 깊이 빠져 있다가 부엌에서 밥 타는 냄새가 나는 순간 우리는 아차, 밥이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방금 전까지 나를 짓누르던 고민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생각은 본래부터 찰나에 머물다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라진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생각은 이처럼 찰나에 사라지면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라는 창고로 들어갑니다. 내가 방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생각이 이미 내 기억 속에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의 제자들은 바로라는 밥그릇 하나를 들고 마을을 돌며 음식을 얻었습니다. 이를 탁발이라고 하죠. 이 바로는 텅 비어있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며 음식물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릇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에 따라 그릇의 이름과 정체성이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이 바로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이 바로 기억, 즉 사라진 생각들의 축적입니다. 현재의 생각은 찰나에 일어나기에 마음에 담길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과거가 된 생각, 즉 기억만이 마음이라는 그릇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왜 나는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 그 이유는 내 마음은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 생겨난 생각들이 쌓인 기억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삐뚤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마음 그릇에는 아마도 힘들고 슬프고 아팠던 기억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의 바로에 그런 기억을 넣어준 세상과 인연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 따뜻한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온화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선택적으로 기억 속에 넣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소리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마저도 기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분리수거조차 하지 않는 거대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때로 쓰레기통과 같다는 스승님의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음 공부란 마음 그 자체를 어떻게 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워라, 내려놓으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체도 없는 마음을 어떻게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마음 공부의 핵심은 마음의 재료가 되는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 즉 관점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도파민은 노력과 인내 끝에 성취를 이루었을 때 분비되어 기쁨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마약이나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 등은 노력의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도파민을 분출시킵니다. 이런 인위적인 기쁨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허무와 고통의 상태로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이는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노력과 성찰 없이 얻는 얄팍한 기쁨에 익숙해지면 평범한 일상은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는 것이 사실은 아무 일도 없는 가장 큰 행복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생기게 해달라는 기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입니다. 기쁜 일이 와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슬픈 일이 닥쳐도 깊이 좌절하지 않는 그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심을 얻는 것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내일이 오더라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한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교는 결코 생각을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각은 없애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그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것은 생각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찰나에 깨닫고 점차 닦아나간다는 도노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찰나의 견해가 바로 도노입니다. 이 순간적인 깨달음들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차곡차곡 우리의 기억에 쌓여 마음이라는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점수입니다. 찰나의 생각들이 모여 나의 마음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견해가 나오고 아름다운 견해는 다시 아름다운 기억을 만듭니다. 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 때로는 나보다 먼저 길을 간 스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나와 세상이 만날 때만 일어나는 찰나의 현상이며 즉시 사라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둘째, 사라진 생각들은 기억이 되어 우리 안에 쌓입니다. 셋째, 이 기억들이 담긴 그릇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내용은 기억에 의해 결정됩니다. 넷째, 우리의 정신구조는 세상을 보는 눈인 견해와 그 견해들이 쌓인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견해를 통해 좋은 기억을 쌓아 우리의 마음 그릇을 보석함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나 자신을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지도, 우리는 왜 생각에 흔들리는가,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흘러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들뜨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저 내 마음이라고 뭉뚱그려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분주한 일상 속 잠시나마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선물한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내면의 깊은 흐름을 함께 탐구하는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사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주관식 문제 답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항해로 증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마젤란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니니 절대로 콜럼버스라고 쓰지 마세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험 답 하나를 공짜로 얻었으니 다들 신나서 노트에 마젤란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첫 시간 선생님께서는 교실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은 굳어있고 손에는 큼지막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어깨를 푸시며 나직이 말씀하셨죠. 콜럼버스, 다 나와. 그러자 반 아이들의 절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쟤는 콜럼부스라고 써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외치셨죠. 콜럼부스도 나와. 여기저기서 비슷한 고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쟤는 미젤란이라고 썼는데요. 미젤란도 나와. 지금 와서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정의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마젤란이라는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이해하지 못했기에 결국 오답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동안 스승님께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바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 감정, 마음, 정신과 같은 단어들을 매일 사용하지만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나요? 그때 내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팠어 라고 말할 때 아팠던 것은 정말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이었을까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각각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자에게 밥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그 밥이 토끼의 풀과는 다른 고기인 것처럼 우리는 같은 단어 속 다른 의미를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대상을 6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바로 색깔, 소리, 향기, 맛, 감촉, 그리고 이름입니다. 이것을 6가지 티끌이라는 의미로 육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장미꽃 한 송이를 볼까요? 장미꽃은 붉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며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꽃잎을 맛본다면 어떤 맛이 느껴질 것이고 부드러운 감촉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집합을 장미꽃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비단 꽃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의자,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과 지옥조차도 이 6가지 요소, 육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우주 만물, 나를 둘러싼 모든 세상은 이 6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6가지 티끌에 이끌리며 살아갑니다. 눈앞의 모습에, 귓가의 소리에, 코끝의 냄새에, 혀끝의 맛에, 살갗의 감촉에, 그리고 세상이 붙여준 이름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기쁘게 하는 생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은 혼자 있을 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나와 세상,
즉 대상이 만났을 때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생각은 만남 이전에 없다가 만남과 동시에 홀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내 것일까요? 아니면 대상의 것일까요? 나에게서 나왔다고 하기엔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상에게서 나왔다고 하기엔 내가 잠들어 있거나 의식하지 않으면 역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나와 대상, 그 어느 한쪽에 온전히 속한 것이 아니라 둘의 만남이라는 조건 속에서만 잠시 피어나는 불꽃과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생각은 일어나는 그 즉시 찰나의 순간에 과거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에 잠 못 이루었는데 생각이 바로 사라진다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이네, 어떡하지? 라는 고민에 깊이 빠져 있다가 부엌에서 밥 타는 냄새가 나는 순간 우리는 아차, 밥이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방금 전까지 나를 짓누르던 고민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생각은 본래부터 찰나에 머물다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라진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생각은 이처럼 찰나에 사라지면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라는 창고로 들어갑니다. 내가 방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생각이 이미 내 기억 속에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의 제자들은 바루라는 밥그릇 하나를 들고 마을을 돌며 음식을 얻었습니다. 이를 탁발이라고 하죠. 이 바루는 텅 비어있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며 음식물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릇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에 따라 그릇의 이름과 정체성이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이 바루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이 바로 기억, 즉 사라진 생각들의 축적입니다. 현재의 생각은 찰나에 일어나기에 마음에 담길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과거가 된 생각, 즉 기억만이 마음이라는 그릇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왜 나는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 그 이유는 내 마음은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 생겨난 생각들이 쌓인 기억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삐뚤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마음 그릇에는 아마도 힘들고 슬프고 아팠던 기억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의 바루에 그런 기억을 넣어준 세상과 인연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 따뜻한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온화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선택적으로 기억 속에 넣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소리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마저도 기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분리수거조차 하지 않는 거대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때로 쓰레기통과 같다는 스승님의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음 공부란 마음 그 자체를 어떻게 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워라, 내려놓으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체도 없는 마음을 어떻게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마음 공부의 핵심은 마음의 재료가 되는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 즉 관점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도파민은 노력과 인내 끝에 성취를 이루었을 때 분비되어 기쁨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마약이나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 등은 노력의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도파민을 분출시킵니다. 이런 인위적인 기쁨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허무와 고통의 상태로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이는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노력과 성찰 없이 얻는 얄팍한 기쁨에 익숙해지면 평범한 일상은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는 것이 사실은 아무 일도 없는 가장 큰 행복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생기게 해달라는 기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입니다. 기쁜 일이 와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슬픈 일이 닥쳐도 깊이 좌절하지 않는 그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심을 얻는 것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내일이 오더라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한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교는 결코 생각을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각은 없애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그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것은 생각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찰나에 깨닫고 점차 닦아나간다는 도노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찰나의 견해가 바로 도노입니다. 이 순간적인 깨달음들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차곡차곡 우리의 기억에 쌓여 마음이라는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점수입니다. 찰나의 생각들이 모여 나의 마음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견해가 나오고 아름다운 견해는 다시 아름다운 기억을 만듭니다. 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 때로는 나보다 먼저 길을 간 스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나와 세상이 만날 때만 일어나는 찰나의 현상이며 즉시 사라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둘째, 사라진 생각들은 기억이 되어 우리 안에 쌓입니다. 셋째, 이 기억들이 담긴 그릇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내용은 기억에 의해 결정됩니다. 넷째, 우리의 정신구조는 세상을 보는 눈인 견해와 그 견해들이 쌓인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견해를 통해 좋은 기억을 쌓아 우리의 마음 그릇을 보석함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나 자신을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지도, 우리는 왜 생각에 흔들리는가,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흘러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들뜨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저 내 마음이라고 뭉뚱그려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분주한 일상 속 잠시나마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선물한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내면의 깊은 흐름을 함께 탐구하는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사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주관식 문제 답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항해로 증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마젤란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니니 절대로 콜럼버스라고 쓰지 마세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험 답 하나를 공짜로 얻었으니 다들 신나서 노트에 마젤란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첫 시간 선생님께서는 교실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은 굳어있고 손에는 큼지막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어깨를 푸시며 나직이 말씀하셨죠. 콜럼버스, 다 나와. 그러자 반 아이들의 절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쟤는 콜럼부스라고 써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외치셨죠. 콜럼부스도 나와. 여기저기서 비슷한 고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쟤는 미젤란이라고 썼는데요. 미젤란도 나와. 지금 와서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정의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마젤란이라는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이해하지 못했기에 결국 오답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동안 스승님께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바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 감정, 마음, 정신과 같은 단어들을 매일 사용하지만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나요? 그때 내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팠어 라고 말할 때 아팠던 것은 정말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이었을까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각각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자에게 밥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그 밥이 토끼의 풀과는 다른 고기인 것처럼 우리는 같은 단어 속 다른 의미를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대상을 6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바로 색깔, 소리, 향기, 맛, 감촉, 그리고 이름입니다. 이것을 6가지 티끌이라는 의미로 육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장미꽃 한 송이를 볼까요? 장미꽃은 붉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며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꽃잎을 맛본다면 어떤 맛이 느껴질 것이고 부드러운 감촉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집합을 장미꽃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비단 꽃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의자,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과 지옥조차도 이 6가지 요소, 육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우주 만물, 나를 둘러싼 모든 세상은 이 6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6가지 티끌에 이끌리며 살아갑니다. 눈앞의 모습에, 귓가의 소리에, 코끝의 냄새에, 혀끝의 맛에, 살갗의 감촉에, 그리고 세상이 붙여준 이름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기쁘게 하는 생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은 혼자 있을 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나와 세상, 즉 대상이 만났을 때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생각은 만남 이전에 없다가 만남과 동시에 홀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내 것일까요? 아니면 대상의 것일까요? 나에게서 나왔다고 하기엔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상에게서 나왔다고 하기엔
내가 잠들어 있거나 의식하지 않으면 역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나와 대상, 그 어느 한쪽에 온전히 속한 것이 아니라 둘의 만남이라는 조건 속에서만 잠시 피어나는 불꽃과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생각은 일어나는 그 즉시 찰나의 순간에 과거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에 잠 못 이루었는데 생각이 바로 사라진다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이네, 어떡하지? 라는 고민에 깊이 빠져 있다가 부엌에서 밥 타는 냄새가 나는 순간 우리는 아차, 밥이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방금 전까지 나를 짓누르던 고민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생각은 본래부터 찰나에 머물다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라진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생각은 이처럼 찰나에 사라지면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라는 창고로 들어갑니다. 내가 방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생각이 이미 내 기억 속에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의 제자들은 바루라는 밥그릇 하나를 들고 마을을 돌며 음식을 얻었습니다. 이를 탁발이라고 하죠. 이 바루는 텅 비어있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며 음식물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릇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에 따라 그릇의 이름과 정체성이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이 바루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이 바로 기억, 즉 사라진 생각들의 축적입니다. 현재의 생각은 찰나에 일어나기에 마음에 담길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과거가 된 생각, 즉 기억만이 마음이라는 그릇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왜 나는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 그 이유는 내 마음은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 생겨난 생각들이 쌓인 기억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삐뚤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마음 그릇에는 아마도 힘들고 슬프고 아팠던 기억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의 바루에 그런 기억을 넣어준 세상과 인연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 따뜻한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온화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선택적으로 기억 속에 넣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소리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마저도 기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분리수거조차 하지 않는 거대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때로 쓰레기통과 같다는 스승님의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음 공부란 마음 그 자체를 어떻게 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워라, 내려놓으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체도 없는 마음을 어떻게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마음 공부의 핵심은 마음의 재료가 되는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 즉 관점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도파민은 노력과 인내 끝에 성취를 이루었을 때 분비되어 기쁨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마약이나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 등은 노력의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도파민을 분출시킵니다. 이런 인위적인 기쁨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허무와 고통의 상태로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이는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노력과 성찰 없이 얻는 얄팍한 기쁨에 익숙해지면 평범한 일상은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는 것이 사실은 아무 일도 없는 가장 큰 행복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생기게 해달라는 기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입니다. 기쁜 일이 와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슬픈 일이 닥쳐도 깊이 좌절하지 않는 그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심을 얻는 것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내일이 오더라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한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교는 결코 생각을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각은 없애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그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것은 생각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찰나에 깨닫고 점차 닦아나간다는 도노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찰나의 견해가 바로 도노입니다. 이 순간적인 깨달음들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차곡차곡 우리의 기억에 쌓여 마음이라는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점수입니다. 찰나의 생각들이 모여 나의 마음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견해가 나오고 아름다운 견해는 다시 아름다운 기억을 만듭니다. 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 때로는 나보다 먼저 길을 간 스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나와 세상이 만날 때만 일어나는 찰나의 현상이며 즉시 사라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둘째, 사라진 생각들은 기억이 되어 우리 안에 쌓입니다. 셋째, 이 기억들이 담긴 그릇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내용은 기억에 의해 결정됩니다. 넷째, 우리의 정신구조는 세상을 보는 눈인 견해와 그 견해들이 쌓인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견해를 통해 좋은 기억을 쌓아 우리의 마음 그릇을 보석함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나 자신을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지도, 우리는 왜 생각에 흔들리는가,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흘러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들뜨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저 내 마음이라고 뭉뚱그려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분주한 일상 속 잠시나마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선물한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내면의 깊은 흐름을 함께 탐구하는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사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주관식 문제 답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항해로 증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마젤란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니니 절대로 콜럼버스라고 쓰지 마세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험 답 하나를 공짜로 얻었으니 다들 신나서 노트에 마젤란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첫 시간 선생님께서는 교실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은 굳어 있고 손에는 큼지막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어깨를 푸시며 나직이 말씀하셨죠. 콜럼버스, 다 나와. 그러자 반 아이들의 절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쟤는 콜럼부스라고 써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외치셨죠. 콜럼부스도 나와. 여기저기서 비슷한 고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쟤는 미젤란이라고 썼는데요. 미젤란도 나와. 지금 와서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정의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마젤란이라는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이해하지 못했기에 결국 오답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동안 스승님께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바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 감정, 마음, 정신과 같은 단어들을 매일 사용하지만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나요? 그때 내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팠어 라고 말할 때 아팠던 것은 정말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이었을까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각각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자에게 밥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그 밥이 토끼의 풀과는 다른 고기인 것처럼 우리는 같은 단어 속 다른 의미를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대상을 6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바로 색깔, 소리, 향기, 맛, 감촉, 그리고 이름입니다. 이것을 6가지 티끌이라는 의미로 육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장미꽃 한 송이를 볼까요? 장미꽃은 붉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며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꽃잎을 맛본다면 어떤 맛이 느껴질 것이고 부드러운 감촉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집합을 장미꽃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비단 꽃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의자,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과 지옥조차도 이 6가지 요소, 육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우주 만물, 나를 둘러싼 모든 세상은 이 6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6가지 티끌에 이끌리며 살아갑니다. 눈앞의 모습에, 귓가의 소리에, 코끝의 냄새에, 혀끝의 맛에, 살갗의 감촉에, 그리고 세상이 붙여준 이름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기쁘게 하는 생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은 혼자 있을 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나와 세상, 즉 대상이 만났을 때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생각은 만남 이전에 없다가 만남과 동시에 홀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내 것일까요? 아니면 대상의 것일까요? 나에게서 나왔다고 하기엔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상에게서 나왔다고 하기엔 내가 잠들어 있거나 의식하지 않으면 역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나와 대상, 그 어느 한쪽에 온전히 속한 것이 아니라 둘의 만남이라는 조건 속에서만 잠시 피어나는 불꽃과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생각은 일어나는 그 즉시 찰나의 순간에 과거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에 잠 못 이루었는데 생각이 바로 사라진다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이네. 어떡하지? 라는 고민에 깊이 빠져 있다가 부엌에서 밥 타는 냄새가 나는 순간 우리는 아차, 밥이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방금 전까지 나를 짓누르던 고민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생각은 본래부터 찰나에 머물다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라진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생각은 이처럼 찰나에 사라지면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라는 창고로 들어갑니다. 내가 방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생각이 이미 내 기억 속에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의 제자들은 바루라는 밥그릇 하나를 들고 마을을 돌며 음식을 얻었습니다. 이를 탁발이라고 하죠. 이 바루는 텅 비어있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며 음식물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릇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에 따라 그릇의 이름과 정체성이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이 바루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이 바로 기억, 즉 사라진 생각들의 축적입니다. 현재의 생각은 찰나에 일어나기에 마음에 담길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과거가 된 생각, 즉 기억만이 마음이라는 그릇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왜 나는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 그 이유는 내 마음은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 생겨난 생각들이 쌓인 기억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삐뚤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마음 그릇에는 아마도 힘들고 슬프고 아팠던 기억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의 바루에 그런 기억을 넣어준 세상과 인연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 따뜻한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온화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선택적으로 기억 속에 넣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소리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마저도 기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분리수거조차 하지 않는 거대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때로 쓰레기통과 같다는 스승님의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음 공부란 마음 그 자체를 어떻게 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워라, 내려놓으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체도 없는 마음을 어떻게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마음 공부의 핵심은 마음의 재료가 되는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 즉 관점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도파민은 노력과 인내 끝에 성취를 이루었을 때 분비되어 기쁨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마약이나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 등은 노력의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도파민을 분출시킵니다. 이런 인위적인 기쁨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허무와 고통의 상태로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이는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노력과 성찰 없이 얻는 얄팍한 기쁨에 익숙해지면 평범한 일상은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는 것이 사실은 아무 일도 없는 가장 큰 행복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생기게 해달라는 기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입니다.
기쁜 일이 와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슬픈 일이 닥쳐도 깊이 좌절하지 않는 그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심을 얻는 것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내일이 오더라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한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교는 결코 생각을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각은 없애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그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것은 생각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찰나에 깨닫고 점차 닦아나간다는 도노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찰나의 견해가 바로 도노입니다. 이 순간적인 깨달음들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차곡차곡 우리의 기억에 쌓여 마음이라는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점수입니다. 찰나의 생각들이 모여 나의 마음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견해가 나오고 아름다운 견해는 다시 아름다운 기억을 만듭니다. 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 때로는 나보다 먼저 길을 간 스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나와 세상이 만날 때만 일어나는 찰나의 현상이며 즉시 사라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둘째, 사라진 생각들은 기억이 되어 우리 안에 쌓입니다. 셋째, 이 기억들이 담긴 그릇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내용은 기억에 의해 결정됩니다. 넷째, 우리의 정신구조는 세상을 보는 눈인 견해와 그 견해들이 쌓인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견해를 통해 좋은 기억을 쌓아 우리의 마음 그릇을 보석함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나 자신을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지도, 우리는 왜 생각에 흔들리는가,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흘러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들뜨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저 내 마음이라고 뭉뚱그려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분주한 일상 속 잠시나마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선물한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내면의 깊은 흐름을 함께 탐구하는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사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주관식 문제 답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항해로 증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마젤란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니니 절대로 콜럼버스라고 쓰지 마세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험 답 하나를 공짜로 얻었으니 다들 신나서 노트에 마젤란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첫 시간 선생님께서는 교실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은 굳어있고 손에는 큼지막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어깨를 푸시며 나직이 말씀하셨죠. 콜럼버스, 다 나와. 그러자 반 아이들의 절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쟤는 콜럼부스라고 써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외치셨죠. 콜럼부스도 나와. 여기저기서 비슷한 고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쟤는 미젤란이라고 썼는데요. 미젤란도 나와 지금 와서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정의